개발자라는 사람들은 성장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랑 동일시하곤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아니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강의를 듣고 강연 같은 데를 가면서 새로운 프레임워크나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하죠. 프론트엔드는 리액트 말고도 매일매일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생기고, 백엔드는 스프링이랑 데이터베이스 SQL 이런 걸 알면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데이터베이스도 SQL부터 해가지고 몽고DB, NoSQL, 거기다가 레디스 같은 캐시형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뭐 카프카나 큐 같은 이벤트 아키텍처를 위한 툴들, 도커와 쿠버네티스 같은 인프라 도구까지 공부할 게 끝도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건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직군에게도 다 필요한 그런 자세니까요. 그리고 개발자에게는 매일매일 바뀌는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점에서도 중요한데, 그렇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하지만 앞선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도구나 프레임워크를 배우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성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는 앞선 방식들의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실력을 늘릴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학습은 뭐랄까, 내가 아는 걸 넓히는 방향입니다. 새로운 도구의 사용법을 익히는 거죠. 이 과정은 내가 처음 무언가를 배울 땐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도구를 알게 되면 그에 맞게 사고가 확장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예 모르는 사람과 파이썬을 약간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할 때 시야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프로그래밍을 모르는 사람들은 매번 내가 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작업으로 하는 것들을 파이썬을 쓴다면 크롤링으로 데이터 리서치를 자동화하고 데이터 정제를 자동화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프론트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의 일이 어떠한 도구 사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프론트랑 백엔드 개발자의 주요 업무를 생각을 해본다면 소개팅 앱, 쿠팡, 토스, 오늘의 집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지만 개발 과정에서는 다 동일한 도구를 씁니다. 백엔드에서는 스프링으로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필요할 때 원하는 데이터를 꺼내서 주는 역할을 하고, 프론트는 리액트로 화면을 구성해가지고 API로 출해가지고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러한 큰 흐름 말이죠. 이처럼 서비스의 목적은 다 다를 수 있어도 이 도구의 사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새로운 도구와 기술을 배우는 거를 계속합니다. 내가 배운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더 빠르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만들 수 있다면 안 배울 이유가 없는 거니까요. 이렇게 새로운 도구를 배우는 건 그 자체로 좋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내 사고가 그 도구에 갇힌다는 점인데요. 새로운 도구를 배우는 것은 겉보기에는 내가 이 도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그 도구가 제공하는 기능 안에 내 사고가 갇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자바랑 스프링밖에 할 줄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서버 하드웨어의 스펙은 유지한 채로 API 처리 속도를 2배로 늘리는 그런 과제를 맡았다고 볼게요. 내가 자바랑 스프링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면은 내가 떠올리는 모든 해결책들은 다 그 안에서 머물게 됩니다. 자꾸 프레임워크 설정이나 아니면 새로운 자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쓰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정작 내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바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꾸는 게 해결책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 다른 가능성 자체를 못 떠올리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듣고 보나 다른 언어를 알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로 또 이어집니다. 새로운 도구를 내가 배워도 이 도구 중심의 사고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문제 자체를 내가 본질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도구로만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제가 들어볼게요. 나한테 망치가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못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망치가 아닌 다른 뭐 세너, 토브를 내가 배운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당연히 도구를 더 많이 알면 그 도구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봤자 그 도구들로 인해 문제 해결 방법이 제한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구의 활용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이 도구를 블랙박스처럼 사용법만 알아가지고 쓰게 되면은 이 도구를 어떻게 해야 잘 쓰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파이썬을 배웠을 때를 예로 들면요, 파이썬은 정말 쓰기 쉽고 빠르게 무언가 할 수 있는 언어인데 뭐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컴퓨터라는 요소 자체를 아예 신경 쓰지 않고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좋을 텐데, 애초에 컴퓨터 위에 올라간 프로그램이 언어다 보니까 컴퓨터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메모리 부분인데요. 우리는 파이썬에서 그냥 변수를 쓰고 데이터 조작을 하는 걸 아무런 거리낌 없이 쓰는데, 사실 메모리를 할당받는다는 것도 힙이라는 영역에서 운영체제로부터 우리가 메모리를 받아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가 무한한 게 아닌데 파이썬을 통해서 우리는 이 메모리가 무한한 것처럼 쓴다는 얘기죠. 이 상황은 특히 내가 용량이 큰 파일을 다룰 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몇 기가 되는 파일을 내가 리드로 읽었을 때 컴퓨터가 버벅이는 경험을 한 번쯤 다들 하셨을 텐데요. 내가 제너레이터나 다른 방법들을 쓰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애초에 용량이 큰 파일을 여는 게 왜 문제가 되고 메모리 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내가 알고 있지조차 못하면은 이 선택지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내가 할 줄 아는 건 단순히 파이썬 명령어를 쓰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상황에서 파이썬 명령어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도구 사용만으로는 근본적인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개발자가 코딩한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비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뿐만이 아니라 이 엔지니어의 종류에는 석유나 전기, 모터 이런 여러 가지를 다루는 영역들이 많은데, 이러한 엔지니어와 개발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걸 다룬다는 거에 있어요. 앞서 말한 그런 물리적인 걸 다루는 분들은 물리적인 제약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비교적 솔루션들이 명확합니다. 그런 영역 안에서도 다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근데 개발자의 일은 애초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푸는 방법도 프로그래밍 언어, 프레임워크에 따라 아예 달라지고, 그리고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 내에서도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도 이 성능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API 처리 속도를 2배로 늘린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제일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프레임워크의 설정이랑 서버 스펙을 늘리는 걸 다들 고려를 하실 텐데, 이러한 방법 말고도 개발자가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가지고요, 이 API를 한번 처리를 할 때 CPU랑 메모리를 얼마나 쓰는지, 그 데이터베이스 I/O 접근이나 네트워크 처리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고 이런 자원과 시간을 내가 파악할 수 있으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줄일지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제이슨 데이터를 압축하고 경량화된 포맷으로 전송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일 수도 있고요, CPU나 메모리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으면은 내가 CPU나 메모리를 덜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네트워크나 데이터베이스 처리 등 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내가 이 API를 비동기적으로 설계를 하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바꾸지 않더라도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이 앞서 말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의 설정이랑 서버 스펙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처음 개발을 배울 때 도구의 사용법을 익히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후에도 새로운 무언가를 배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한다면은 우리는 그 도구에 갇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도구를 잘 쓰는 것도 아니면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도구를 배우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까요? 앞서 학습의 한계를 벗어나려면은 내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일을 통해서 새로운 거를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떤 회사에 있는지에 따라서도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나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건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이 프로젝트에 대한 거 생략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바로 도구를 밑바닥부터 파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도구를 사용법만 익히는 게 아니라 도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그 원리와 설계, 철학을 깊게 파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많이 쓰는 Git이 될 수도 있고, 리액트, 도커, 스프링, 뭐 장고 뭐가 됐든지 간에 말이죠. 결국 이런 소프트웨어들도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문제를 내가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소스코드 레벨에서 분석할 수 있으면은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Git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it을 쓸 때 뭐 add, commit, push, pull 이런 거밖에 쓰지 않습니다. Git을 더 잘 쓰시는 분들도 그 명령어 몇 개를 더 잘 아는 거에 불과하죠. 먼저 Git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면요, Git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버전 관리 시스템들은 다 중앙 서버에서 데이터들을 관리하면서 바뀐 부분만 기록하는 식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따지고 보면은 이게 당연한 게, 내가 어떠한 파일을 바꿀 때마다 바뀐 부분만 기록을 해야 더 효율적일 거 아니에요. 근데 Git은 놀랍게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뀐 부분만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파일 전체를 저장하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들을 통째로 다 저장을 하고 그 바뀐 파일들을 서버가 아닌 다 로컬에 저장을 해요.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Git이 이 파일이, 내가 어떤 A라는 파일을 100번 수정을 하고 100번 애드를 했어요. 그럼 심지어 내가 같은 파일이고 커밋을 하는 게 아닌데도 그 파일을 100번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언뜻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대신에 이거를 내가 이 파일들을 매번 전체를 다 저장을 하다 보니까 특정 시점으로 돌아가거나 브랜치, 분기를 만들어가지고 병렬적인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Git은 단순히 버전 관리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협업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차용했다는 거죠. 이러한 설계를 이해하는 과정이 단순히 내가 Git은 이 협업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매번 파일들을 다 저장하는 방법을 취했구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Git의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내가 지운 브랜치의 커밋으로 복구를 하거나 특정 상태로 되돌린다는 게 되게 당연한 과정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설령 브랜치를 만들었다가 지웠다고 해도 Git은 매번 다 상태들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Git이 항상 버전 관리에서 최선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Git은 그러니까 협업이랑 로컬에 저장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 사실이지만, 오히려 내가 협업을 하지 않고 간단히 쓰는 관점에서 본다면 Git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it은 매번 이 파일들을 다 저장을 하기 때문에 용량이 큰 파일들을 다룰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내가 파일 약간만 바꾸더라도 전체를 저장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계를 고민하다 보면은 이 버전 관리라는 개념이 항상 Git처럼 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이런 설계를 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고민이 깊이 있는 학습의 핵심이고, 여러분들을 도구의 이제 사용자가 아니라 도구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레벨로 바꿔줄 겁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약간 오늘 영상이 길긴 했는데, 요새 유튜브도 워낙 포화 상태고 AI 때문에 정보가 너무 넘치죠. 그래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뭔가 조금 더 정석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도 지금 대학원에 있으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었거든요. 물론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드는 과정이긴 사실이지만, 내가 개발자로서 오래 일을 하고 싶다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근원적인 학습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방법이 사실 어렵고 감이 잘 안 잡히면 제가 나중에는 쿠버네티스의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 아키텍처 스터디나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